힘을 좀 나는 것 같아. 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기출문제 4회가 됩니다. 4회. 4회는 이제 다른 별로 나가니까 정비법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정비법하고 개발법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될 텐데, 개발법은 뭐 거의 끝부분이고 이렇게 하겠죠. 자, 41페이지 환지 방식이네요. 개발법이네요. 자, 일단 도시개발법의 경우는 수용, 사용이 있고 환지가 있다 이거죠. 그 환지 방식을 할 때는 자, 환지 계획을 그리죠. 작성해서 이걸 인가받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환지 예정지에 지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 받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환지 처분은 일단 바뀌어진 새 땅을 주는 거, 환지 교부. 그 다음에 바뀐 재산권에 대한 돈을, 거스름 돈 나눠주는 거, 환지 청산. 이렇게 해서 이제 60일 이내에 행한다. 자, 그러면 여기 환지 방식은 요거 세 가지. 요거를 딱 정리해 둬야 돼요.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은 이 인가받은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을 한다. 자, 환지 계획은 이제 환지 설계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환지 설계와 그 다음에 명세죠, 명세. 그럼 이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다음에 환지 명세, 필지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와 환지 명세,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리고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가 있어요. 그 입체 환지용일 때는 입체 환지용일 때는 건물로 주는 거니까 건축물 명세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토지 명세니까 구분하시고요. 자, 환지계획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하고 환지, 그렇죠?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위지면 토수이완을 고려한다. 이렇게 우리가 본 것 떠올리겠죠. 그래서 위치와 지목과 면적과 토질과 수리와 이용상 환경,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게 조공환지고 원칙적으로 절충주의가 된다. 이렇게 보셨죠. 이 원칙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환지 부지정이 있고 환지를 정하지 않는 거.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정환지, 감환지, 자, 채비지, 보류지, 그리고 입체환지. 여기서 이제 입체환지, 그리고 집단환지, 그리고 공동환지. 이렇게 집단환지나 공동환지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떠올려 주시면서 봐줘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경우인데 지금 문제가 41번인데요. 자, 문제 41번 보도록 합시다.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환지 인가받은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하는 거죠.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공사가 끝난 경우는 관보라 공보에 공고하고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을 때부터 60일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한다. 그러니까 준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완료 공고가 있을 때부터 60일에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을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그래서 권리가 여기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이 확정이 되는 시기, 청산금이 확정이 되고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을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여기서 채비지. 자, 채비지는 시행자. 요거 우리가 정리할 때 채시보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채비지는 시행자, 그리고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각각 기속이 된다. 그러니까 4번도 맞아요. 5번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횡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자, 여기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다음 날이 아니잖아. 끝나는 거는 언제야? 여기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보셨다시피 자, 5월 31일 날 10시에 환지 처분을 했다. 그러면 소멸하는 거는 언제냐? 5월 31일 24시야.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때 소멸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 00시는 새로 취득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다음 날이고 이거는 끝나는 때야. 끝나는 때의 소멸. 그 다음에 다음 날은 취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하면 새로 취득하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이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가 끝나는 때라고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라고 해야 되는데 공고되는 날에 다음 날 했으니까 다음 날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다음 날이 틀려서 5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보면 되겠죠. 42번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는 특도 시도지사의 인가. 자,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는 누구냐?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는 특도 시군 구청장이 인가권자지 도지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틀렸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바로 환지를 해줘야 되는 현금 청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손실보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환지 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번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뭐한다? 제외할 수 없다. 자, 그럼 제외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환지 부지정은 여기 봐야 돼. 환지 부지정은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런데 이때 동의는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돼요.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반대하면 부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에서 제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한 거니까 3번은 맞아요. 4번은 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하여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했는데 자, 예정지가 지정이 있으면 여기 예정지는 사채, 임사장 이게 예정지 지정의 효과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용 수익권의 이전이죠. 그 다음에 채비지의 사용과 수익과 처분. 그 다음에 임대료 증감 청구.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의 정지. 그리고 장애물의 변경 제거. 이게 우리는 뭐냐?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4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했는데 자, 임차권자의 경우 사용수익권이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종전의 토지 등 권리는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뭐한다? 소멸한다. 역시 또 다음 날 가면 안 된다 했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라고 해야 되지. 공고된 날에 다음 날 가면 틀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 맞는 것은
3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네요. 자, 문제 43번으로 갑니다. 환지 방식에 관한 괄호 아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 자, 여기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이거는 소위 말해서 수평적인 환지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환지는 평면 환지가 됩니다. 평면 환지. 자, 그 다음에 니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니까 이걸 우리가 입체 환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평면. 자, 니은은 이걸 입체 환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환지한다. 이걸 입체 환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44번이죠. 환지를 설계를 면적식으로 할 때 다음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 자, 우리가 평균 토지 부담률의 산정은 딴 거 없어요. 무조건 공식도 필요 없어. 시행자가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은 다 빼주면 돼. 시행자가 갖고 있는 면적은 다 빼주면 되니까 자, 여기서 공식대로 하면은 일단 환지계획구역 면적, 환지계획구역 면적 빼기 시행자가 갖고 있는 면적은 다 빼주고 그 다음에 보류지 면적 빼기 시행자가 갖고 있는 면적 다 빼주면 돼요. 이거 빼주면 돼요. 곱하기 100분율이야. 그럼 이게 공식인데 일단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120만이죠. 그럼 120만이니까 120만 빼기 소유자가 갖고 있는 면적이 네 번째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거니까 시행자 귀속되는 면적이 20만. 그럼 이거 120만 분의 20만. 그 다음에 보류지 면적이 60만. 그럼 빼기 역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면적 20만 빼면은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100만 분의 40만이에요. 100만 분의 40만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당연히 이거는 몇 프로? 40%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평균 토지 부담률 40%. 정답이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쉽죠? 문제 45번입니다. 도시개발법상 조합이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인가?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 똑같은 공식이니까 우리가 일단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20만 마이너스 자 시행자에게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땅은 다 빼주니까 그럼 여기 두 번째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면적 2만 플러스 세 번째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면적이니까 만이죠. 1만. 그러면 20만 빼기 2만 플러스 1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만에서 3만 빼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류지가 면적이 10만 6,500. 이거 지난번에 내가 한번 달아준 문제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3만. 2만 더하기 1만.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3만 빼고 17만. 17만 분의 3만 빼니까 7만 6,500. 7만 6,500 곱하기 100. 이거 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야? 45%가 정답이다. 45%.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이에요. 자, 46번에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비례율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80억 분의 80억 빼기 20억 분의, 자, 그 다음에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40억 곱하기 이렇게 하면 100%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60억 분의 40억이니까 몇 프로야? 60억 분의 40억. 계산해봐요. 150% 맞죠? 그래서 정답은 150%가 된다. 그래서 150% 정리하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자, 47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을 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겠습니다.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뭐하는 거? 종전보다 100분의 4가 증가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4% 증가하는 거,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수용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600명이 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죠. 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47페이지에 경우를 한번 보면은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요건 자체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자체를 법으로 규정해 놨는데 경미한 사항은 빼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너비가 도로가 폐지를 할 때는 10m가 아니고 12m의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12m 이상이고 또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10% 이상 증가하고,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개발구역 용적률이 종전보다 5% 증가, 100분의 5 증가하는 경우고,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분할된 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맞고요. 수용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600명이 되는 경우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100분의 5가 아니고 100분의 1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자,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거든요. 이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정리할 때 조금 이런 거는 조금 앞부분이라서 많이 생략이 된 그런 부분에 속하네요. 그러니까 페이지 83페이지 서본호도 보니까 개발구역의 지정 절차가 나오고 거기에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해서 정리를 해놨는 건데 이 부분은 거의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거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일단은 도로가 너비가 12m 이상의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개발구역 용적률이 종전보다 역시 얼마?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100분의 5가 5죠. 100분의 5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분할된 사업시행 통합하는 경우, 수용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했는데 여기는 100분의 10 증가하는 경우고, 100분의 10 증가하니까 여기는 뭐 2,600명이 되는 경우라 했는데 3,000명이 되는 경우인데, 자, 이거는 그 옛날 기출문제의 유행이라서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하고 지문이 잘 안 맞는 경우인데, 일단은 경미한 사항을, 즉 개발계획을 변경을 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이거는 법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조금 등한시하게 됐네요. 문제가 조금 충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 자, 일단 이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47번은 제외하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X. 자, 48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가?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가 있다. 자,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당연히 보류지로 정하지. 보류지는 공공시설 부지 등의 용지로 정할 수 있다. 이거죠. 맞아요.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자,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거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권리관계가 불안정할 때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행하는 임의적인 절차가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는 거 맞고요. 3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된 경우는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자, 환지 방식의 경우인데 여기서 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된 경우죠. 아까 환지 예정지 지정은 사용수익권의 이전, 채비지에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으니까 역시 그것도 맞는 소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군수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이 채비지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집단적으로 정해서 그거를 주택 건설 용지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역시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채비지도 모든 권리가 확정이 되는 것은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니까 여기는 공고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것이구나 하는 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8번은 정답이 5번이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49번의 청산금 제도죠. 자, 그럼 49번의 청산금은 이거죠. 여기 이렇게 딱 받으시고 시행자가 있고 늘려받은 사람이 있고 가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땅을 7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간보율 50% 하니까 얼마? 350이 돼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400제곱미터로 환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플러스 50을 더 받았다. 이게 우리는 정환지야. 그럼 50 더 받았으니까 너는 부당이득을 내어놔라. 부당이득을 내놔라 이거죠. 이거를 이제 징수를 하게 되는 거고, 자, 너는 이 사람은 손해받는 거죠. 손해받죠. 그럼 이 양반은 800을 갖고 있었는데 간보율 50% 하면 400을 한 900을 갖고 있었는데 50% 하니까 이게 얼마야? 450인데 450제곱미터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분양을 받은 거는 400제곱미터 받았어. 그럼 마이너스 50을 덜 받은 거야. 이게 가만지야. 이랬을 때 너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뭐한다? 교부를 해주죠. 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끼리의 재산상의 차액을 시행자가 중간에서 조절해 주는 제도가 청산제도가 이때 지급되는 돈이 청산금이고 이 청산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뭐한다?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청산금에 관한 경우, 그리고 청산금은 분할징수, 분할교부가 된다 하는 걸 알읍시다. 자, 그러면 49번에 볼까요? 틀린 것.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적부는 금전으로 청산을 해야 되고요. 오케이. 과소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청산금을 줄 때 결정한다. 맞아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사전 청산금. 맞아요. 4번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없다. 틀렸죠.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나 분할 교부가 가능합니다. 틀렸고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문제가 너무 쉬운 그런 영역이네요. 자, 알아두시고 50번입니다. 토지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자, 잘 비교해놨는데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을 살짝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 토지상환 채권은 자, 여기 봐. 여기 수용을 하는데 내가 땅을 여기 요만큼 갖고 있어. 이 땅값이 10억이야. 10억의 땅값을 갖고 있는데 이게 토지를 수용당했다. 이게. 자, 수용을 당했을 때 이때 10억짜리를 5억은 나는 현금으로 받고 5억은 땅으로 받겠다. 토지로 받겠다. 이게. 그럼 이 토지상환 채권은 일부. 자, 일부에 대해서 시행자가 토지 대금의 일부를 수용에 대한 대금을 일부를 채권으로 발행해가 땅으로 주기 위한 거죠. 그럼 여기는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 나중에 보상금을 현금 대신에 땅으로 주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이 우리는 토지상환 채권이다. 그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하고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발행합니다. 그럼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공채를 발행하는데 그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이다. 그럼 시도지사가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요거는 시도지사가 발행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요걸 구분하시고 요때 민간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이때는 금융기관의 보증이 필요하고요. 자,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해놔가지고 이걸 민간시행자한테 되팔아야 돼요. 처분의 즉 매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을 구입해야 될 민간시행자가 시행자에게 처분을 해야 돼. 그 처분을 할 때 시행자가 구입을 해야 되죠. 채권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채권 구입의 경우는 민간은 공사도급계약을 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자, 그 다음에 3.3제곱미터당 2만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구입해야 돼요. 자, 이게 우리는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옳은 거.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이지 조합이 발행하는 게 아니죠. 틀려서. 토지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증권이고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질권 설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질권 목적을 할 수 없다 해서 틀렸고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 도시개발 채권은 이거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죠. 왜? 이거는 판매하는 게 목적이니까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가 있는데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했죠. 여기는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시도지사가 개발채권을 발행할 때 상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여기 자치부 장관 이렇게 하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정안전부로 다 바뀌었잖아. 그래 일단 뭐 그거 틀렸다고 보지 말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다. 맞다고 보고 알아두십시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그런데 원금은 3년 개서니까 틀렸고요.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이에요. 이자는 왜? 2니까 2년이야 이렇게 기억했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 맞는 것이라고는 3번이 4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1번입니다. 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개발채권은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 보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 이 도시개발채권의 그 상환은 상환은 몇 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둬야 됩니다.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경우는 서부노트 105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가면 되겠죠. 상환기간은 5년 내지 10년에 보면서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2년부터 10년까지 조례가 정한다. 아니죠. 10년, 5년 내지 10년 범위니까 2년부터 그거 틀린 거죠. 3번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맞아요.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 오케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개발채권을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때 민간자는 계약금액의 3%,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채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맞아요. 4번 도시개발채권은 기명으로 하면 안 되지. 누구든지 팔아먹어야 되니까 무기명이죠. 맞아요. 자, 개발채권의 매수 매입 업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가 있죠. 나는 착오로 구입했다. 초과했다. 이때는 중도상환이 허용이 된다. 맞아요. 틀린 거는 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가 아니고요. 아까 뵀죠. 자, 5년 내지 10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5년 내지 10년 범위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2번으로 가면 이게 정비법이야. 자, 정비법은 일단 여러분 앞에 정비 사업에 관한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개념을 정확히 봐야 돼. 여기는 극히열악, 극히열악이죠. 극히열악. 자,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보존하고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주거 환경 보존, 개량, 정비. 자, 이게 목적이 되고, 재개발은 그냥 열악하고 그 다음에 상업과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거. 재건축은 양호하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의 개선이다. 이렇게 보죠. 이게 정비사업의 주제죠. 그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구역이 나왔어. 나오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맞게 구역을 지정해야 돼.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 지정고시가 되면 이제 조합을 구성해. 조합을 구성하기 전에 조추위 구성하고, 자, 그 다음에 조추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을 설립해. 조합을 설립을 하고 인가받고,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고, 작성해서 이것을 인가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공고, 통지하는 거죠. 공고와 통지.
그 분양공고와 통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120일 이내에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분양공고 통지를 해서 통지를 받고 분양 신청을 하는 거야. 그 분양 신청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하고 연장은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통362. 어떤 분양 신청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을 인가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받았으면은 이제 철거하고 착공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우리가 정비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 구역의 지정이 있죠. 그래서 구조, 조사, 통신관 이렇게 해서 구조조사, 통신관 이거는 반드시 어떤 정비법이든 간에 이 통설이에요. 이게 딱 정설이니까 구조조사, 통신관 이것부터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럼 문제 52번에 정비 기본 시설에 해당하죠. 자 우리가 기반 시설은 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야. 그게 우리 국계법에 교공, 유공, 방보환이다라고 해서 이게 7가지죠. 교통시설에서부터 환경기초까지 7종 53가지. 이게 우리가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 중에서, 주생주에서 정비구역 안에 있으면 그게 뭐야? 정비기반시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다.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내에 기반시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비기반시설이다 이거야. 그러면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하고 비교가 되는 게 공동이용시설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배치 공동이용시설하고 기반시설을 배치한 그거야. 그럼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이지 이게 어떻게 기반시설이 됩니까? 하천, 공공공지, 공동주차장, 공원 이런 거는 전부 다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죠. 그런데 공동작업장은 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시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이용시설이니까 정답이 1번이다. 93번. 정비법상 다음 설명에 들어간 정비사업은 자 이건 너무 쉽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자 극히 열악. 아까 여기 설명했죠. 극히 열악이다. 극히 열악. 가난한 동네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구나. 자 노불량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자 거기다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단독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보존하고 개량하고 정비하는 사업. 이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러면 뒤에 거 빼고 앞에 것만 나와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54번. 정비법상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붕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물은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이 되는 건 맞죠. 뭐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양호하면 이건 재건축이잖아. 그렇죠? 양호. 틀렸고. 이거 뭐 이런 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자, 이거 잘 봐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나 재건축은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건축법에 따라 5번 허가를 얻어 아파트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가 많은데 아파트 연립이 아니고 그냥 주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주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문제죠. 자, 55번이죠. 자, 55번
조금만 네 문제 더 풀고 좀 쉴게요. 55번. 토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55번이죠.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캐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니다. 자, 광장. 광장은 뭐냐 이게? 정비 기반 시설이지.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 구판장, 이런 거는 공동 이용 시설이지. 그래서 놀이터나 타가소, 마을회관 이런 거는 공동 이익을 위해 주민이 사용하는 거니까 공동 이용 시설이고, 광장, 주차장이니 그리고 뭐 도로니 이런 것 등은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자, 56번 토지 등 소유자 별표하시고 해당하지 않는 자를 물었는데요. 주거환경과 재개발 이것만 알면 돼. 주거환경과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지상권자. 이 사람들이 다 토지 등 소유자에 속해요. 그러면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즉 토지 등 소유자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 지상권자도 맞고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토지다, 건축물의 소유자, 그리고 부속 토지의 소유자예요. 여기는 지상권자가 절대 안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안 들어가요. 틀렸어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지상권자도 들어가고요. 맞아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도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놔놓고 아이고 저도 애 먹었는데 솔직히 점심 먹고 오니까 조금 졸리기는 졸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몸이 풀릴라 해. 커피 한 잔 먹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